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밤사이 비가 내렸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봄을 앞서서 그런지 눈의 모습이요 그다지 차가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문 일면 기사 바로 전해드리죠.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자,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는요, 우리나라 자금 시장. 큰 돈들의 흐름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은행에 피난 갔던 뭉칫돈, 투자 자산 유턴. 그렇습니다. 최근에 은행이 이자를 좀 많이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돈이 쏠렸는데 다시 뭔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은행 쪽으로 가는 거는 끝물 아닌가. 예금 수신 잔액이 한 달 사이에 45조 원이 뚝 떨어졌다고 그래요.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때문으로 보이는데 대신에 자산 운용사, 그러니까 여긴 투자를 하는 곳이죠. 이쪽의 수신은 급격하게 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엔 신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여줬고요. 우리를 향해선 전술 핵 부대를 드러냈습니다. 협박을 한 셈이다. 북한 심야에 있었던 열병식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을 겨냥한 어떤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고체 연료 추정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전술핵 탑재 가능한 미사일 등이 등장을 했습니다. 열병식에 여기 뭐 사진도 있는데요. 이것도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발 입국자 규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풀 것 같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가운데 중국도 그렇다면 빗장을 풀 듯하다. 지금 중국이 사실상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복 조치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 당국에서는요. 단기 비자 제한 해제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도 전수검사 종료의 항공편 확대 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인데요. 사진 보시죠. 지금 터키, 시리아 지진, 구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요. 부대 파견이 됐죠. 활동을 개시했고요. 개시하자마자 이렇게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국고대 이란 생명 구조하고 있다. 여기 보면 아이죠. 계속 지금 뭔가 생명을 구조하고 있는데 옆에 보시면 이 주민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구했다. 뭐 이런 모습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좀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 그 뉴스의 의미 짚어주시기 위해 아침부터 네 분 패널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자, 우선 화면 가장 맨 왼쪽 첫 자리입니다. 박봉건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나와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와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이슈 첫 번째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폭풍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끝이 굉장히 짙게 남았을 때 쓰는 표현이 후폭풍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뜻도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로 좀 확인해 보죠. 어제도 이 부분 집중적으로 다뤄들었는데요.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 이슈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상식에 맞는 것인가? 이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보겠습니다. 아들 독립이 이유로 무죄. 그렇다면 법조계. 그렇다면요. 이 재판의 논리대로라면 증여세, 상속세 피할 신종 뇌물 이거 판칠 우려가 있다. 뭔가 열린 거다 지금. 그쪽 길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죠.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뇌물 혐의였잖아요. 근데 1심에서 지금 무죄가 나왔는데 이게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기 보면 독립생계 뇌물과 관련 없는 요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도 상속관계 놓친 판단에 의아하다. 검찰 수사된 지적도 물론 있고요. 곽상도 아들 아니면 과연 이런 돈을 받았겠는가. 퇴직금 무려 50억 원입니다. 웬만한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사장급
뭐 부회장급이 퇴직했을 때도 그 정도 받기 쉽지 않다는 얘기 나옵니다. 지금요. 국민 법강정 떨어진 판결이다. 이렇게 꼬집어.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야당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 좀 냈거든요. 들어보시죠. 전 국민을 자괴감에 빠뜨린 50억 퇴직금 사건이 무죄라는 판결에 국민들은 균형 잃은 재판부의 충격과 함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검찰 가족이면 무죄이고 검찰 가족이 아니면 유죄라는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는 말을 현실로 확인시켜준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난, 그러다가 이제 막 억측, 그다음에 굉장한 약간 불만 표시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요. 자, 장해찬 이사장. 그런데요. 지금 야당의 논평 전해드렸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논평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 당대표 후보에도 이런 질문 좀 어제 했거든요. 그런데 뭐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 존중한다. 그렇지만 뭐 좀 약간 이런 식이에요. 지금요. 장해찬 이사장. 국민의힘 지금 약간 뭐랄까요? 당혹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불편한 걸까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여야가 돌아가면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사법적 판결이 나왔을 때 침묵하는 건 정치권에 별로 좋지 않은 관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불편하고 부담스럽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이 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논평으로 알려드리는 거 저는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예. 개인적으로도 뭐 이번 사건 1심 결과 우리가 법원 판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도 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랐다 이런 반응 보였거든요. 이러면 그냥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사주들끼리요. 예. 돌아가면서 친구 아들 고용해서 퇴직금 거액으로 주면서 서로 간에 징여나 상속세 면제할 수 있는 새로운 악용법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언론 기사도 지금 나와요. 이 기사에 지금 이 얘기죠. 증여 상속세 피할 신종 이게 수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악용하려면 예. 얼마든지 기상천외한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그리고 사회 보편적인 예. 상식에 의거해서 봐도 50억 퇴직금을 받았다. 이 부분이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2심에서 철저한 보완 수사와 이 법리적 해석을 덧붙여서 예. 이 검찰 측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어쨌든 사건이 배당이 되었는데 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경험이 별로 없는 형사부에 이걸 배당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사건은 그 민주당이 참 싫어하는 특수부가 잘합니다. 지금 이제 반부패부 이렇게 좀 이름도 바뀌는데 네. 그런 쪽이죠. 특수 수사를 좀 하는 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예. 1심 판결로 인해서 이렇게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이 의문과 공분이 일어났다면 2심 수사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은 검사들에게 배당을 좀 바꾸는 방향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추가 수사나 공소 유지 차원에 있어서도 뭐 저도 국민의힘 정치인이긴 합니다만 예.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이 판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고 이 부분은 2심을 통해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상식에 반하는 정의가 확립되어야만 여야나 보수 진보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장해찬 이사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장해찬 이사장께 이게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답하기가 조금 난감합니까 지금 이 상황? 저는 난감하지 않아요. 지금 대놓고 이거 문제가 있다. 저 문제 스스로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예. 말을 하고 있고 정치자금법도요. 현금 5천만 원이나 정치자금법으로 받았는데 벌금이 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나 다 5천만 원 정도는 받고 나중에 걸리면 뭐 800만 원 내고 말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아쉬운 대목들이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좀 살짝 장해찬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사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시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재판부에 대한 약간 좀 납득이 안 됩니다라는 비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에 더해서 그럼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된 건가? 이 얘기도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부실 수사 비판받는 검찰 50억 클럽 수사 뭐 계속한다. 뭐 당연하죠. 뭐 계속하겠죠. 그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좀 더 뭐 꼼꼼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는 뜻이겠죠.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법원은 소극적 판단을 내린 거죠. 뭐 아들이 독립생계한다는 이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혀요. 그래서 무죄다. 근데 검찰은 녹취록에만 의존한 거 아니냐 너무. 또 진술, 대가성 입증할 증거 확보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무죄가 나온 거 아니냐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자, 요거 김상일 군 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적용된 혐의가 이제 뇌물이거든요. 뇌물 혐의.
근데 일단 검찰 수사가 꼼꼼하게 된 거냐는 지적. 이거와 함께 아들에게 돈이 간 거니까 이거를 이른바 최근에 좀 많이 과거에도 우리가 기록돼 있어요. 제3자 뇌물수수 뭐 이런 걸 적용한 방법인데 이번에 그게 적용이 안 됐다 그러죠. 그래서 검찰 수사에 대한 지적이 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검찰이 뭐 유무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예. 저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이번 수사를 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수사를 부실하게 해서 기소를 하면은요. 예. 그 다음에 추가적인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부는 그 내용만 가지고 그 내용을 판단하니까요.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수사를 좀 대충 해서 넘기면 그냥 무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 뇌물죄에도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법리를 적용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다고 보는 게 예.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것이 사실상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에게 나중에 다 물려주기도 하고 예. 그리고 자식의 취업이나 아니면 생활이나 이런 거를 끊임없이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기여를 해주려고 예. 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무슨 독립생계나 부양 의무 같은 것을 단순 뇌물죄의 법리로 끌고 와서 보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봐주기 위해서 법리를 파낸 거 아닌가, 예. 꼼꼼하게 파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검찰도 만약에 단순 뇌물죄에서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됐다면 앵커가 예. 말씀하신 대로 제3자 뇌물죄 쪽으로도 예. 어떤 수사를 좀 보강하고 강화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예. 그 수사 결과를 많이 내놨다면 예.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을 텐데. 보조적인 혐의를 또 들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복수로? 뭐 근데 그게 없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법조계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 끼리끼리 놀고. 또 그러는 거 아니냐. 네. 이 시선이 그리고- 또 나오는 예. 거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가 법조계에 만연하다. 아. 특히 검찰, 그다음에 사법부 이런 데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하다는 인상을 예. 국민에게 아주 깊게 심어줬다. 사법불신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예. 2심 판결에서는 예. 이런 부분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기업이요.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정치는 정권을 잡고 예. 권력을 잡는 걸 목적으로 하죠. 기업은 뭐를 목적으로 합니까? 이익을 목적으로 그렇죠. 해요.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기업의 목적이 이익인데 이 곽상도 아들에게 50억을 주는 게 기업의 이익에 일이라도 기여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당연히 곽상도 의원에게 보고 곽상도 의원을 보고 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심 결과가 나왔어요. 무죄입니다. 지금 뇌물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상식에 맞는가라는 의문 제기하죠. 근데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 의문을 펼쳐 보면은요, 수사를 과연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재판부 제대로 본 거 맞습니까? 약간 그럼 이거는 뭐냐면요, 부실 쪽의 의문인 거죠. 또 다른 갈래는요, 혹시 봐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부실이 아닌 다른 쪽에 대한 의문입니다. 동시다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거. 일단 이게 후폭풍의 하나고요. 또 다른 갈래의 후폭풍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대장동 지금 이 수사, 재판과 또 뭔가 논리적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예요. 지금요. 자, 정영학 녹취록 증거 인정을 했는데도 무죄가 나왔어요. 일단 증거, 전체적인 증거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부분 뭐가 문제를 삼았는데 이것 때문에 무죄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대장동 재판 역시 이 녹취록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증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녹취록 대부분 전해들은 진술이라는 거예요. 전해들은. 전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원의 일부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이거와 관련해서요. 검사 출신이죠.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정말 앵커인데 딱 증거예요. 고리인데 예. 이게 빠져버리면 예. 대장동 수사가 이 자전거에서 체인이 빠진 것처럼 예. 호들 가능성이 높죠. 예. 아들에게 준 것도 아버지한테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 완전히 남이에요. 예. 남이고 뭐 상관없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팔팔 뛰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공동체가 되죠? 예. 자, 기사 하나 더 보죠. 자, 곽상도가 돈을 달래. 이게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김만배 말인데 법원은 증거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 전에 들은 얘기 아니냐? 전원 아니냐? 누가 그랬다고 얘기하더라. 곽상도가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들은 부인해, 증거 능력 산실. 이게 결정적인 거 아니었냐, 무죄. 그렇다면 지금 대장동 수사도 지금 전원 얘기가 많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지금 이게.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광욱 소장님. 예. 이게 무슨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저는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을 보면서 판결을 보면서 예. 아 우리가 왜 삼심제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는 먼저 이제 뭐 대장동 사건 얘기하기 전에 예, 일단 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 그 판결 그렇죠. 자체에 대해서. 예, 이거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찰과 재판부가 합작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재판부, 사법부까지도 신뢰를 잃게 하는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또 사법부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사법부는 이제 판결문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이렇게 녹취록도 인정을 안 합니다. 아. 그리고 전원 형태의 예컨대 진술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그 진술과 녹취록의 내용이 굉장히 핵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도형은 아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상도형은이라는 거는 곽상도 의원이 받아야 될 몫은 즉 아들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뇌물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의심이 강하게 진술인데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거는. 또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또 검찰의 몫은 뭐냐면 예. 하나은행하고 이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은행 회장한테 곽 전 의원이 전화를 해서 막아줬기 뭐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렇죠. 뭔가 유지되게 사업자가 될 만들었다 수 이거잖아요. 있었다라는 지금. 진술이 나왔는데도 예. 불구하고 이걸 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진술이 나오면 사실은 검찰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을 파야 되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아주 충실한 이 수사를 했다 그러면 하나은행과 곽상도 전 의원의 어떤 상황 관계를 아주 철저하게 지금 뭐 예컨대 이재명 예. 대표의 준하는 식의 어떤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 그러면 충분히 뭔가 증거가 나왔을 텐데 그게 지금 증거로서 나오지 이제 제출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실 수사를 하고 예. 또 재판 부분은 일정 부분 전원 형태의 진술 이런 거 채택 안 하고 예. 인정 안 해주고 이러면서 무죄를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강도를 얼마만큼 수사를 하는 이 예. 검찰이 예. 강하게 했느냐. 예.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또 이런 낮은 강도의 예. 수사가 이재명 대표에게도 갈 것이냐. 저는 그건 또 강하게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의심이 든다는 거죠. 지금 어제 민주당도 그런 의심 제기를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수사의 부실 문제냐, 수사의 의도의 문제냐, 막 이런 얘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자, 박봉건 의원님, 좀 이상해졌어요 상황이 갑자기 이 재판 1심 결과로 인해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곽상도 그 무죄건은 저는 뭐 검찰이 이제 보강 수사를 하겠지만은 예. 2심 가면은 뒤집힐 개연성이 크다.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보강되고 봅니다. 해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워낙 정황상 이게 뇌물죄로 볼 여지가 크고 예. 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대가성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 이 판사 성향에 따라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 소극적 해석하느냐. 저 이번 건은 너무 소극적 해석을 했다. 아까 그 은행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은행과 관련된 어떤 영향력 행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부분과 돈 부분이 연결이 있느냐 이걸 따진 그렇죠. 거 본 거죠. 그래서 예. 좀 정상적으로 판사가 해석한다 그러면은 예. 유죄가 될 확률이 높고 관련해서 지금 이 무죄권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전 내심 민주당은 내심 기뻐하고 아, 반길 것 같아요. 속으로는 약간 그렇죠. 안도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그 전문 진술 저는 누가 그랬다더라. 예. 지금 이재명 당대표랄지 민주당에서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소환하는 그 핵심이 이런 정의학 녹취록이랄지 전원 진술 진술이다 이랬다더라는 진술만 갖고서 하지 증거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
1심 판결이 상당히 반길 만한 수준의 판결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어제는 좀 표정 관리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네, 저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검찰이 예.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제1야당 거대 야당의 당 대표를 그냥 단순한 녹취록만 갖고서 소환해서 그랬겠는가? 조사하고 기소를 앞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 CCTV랄지 이 전원 진술이더라도 이 예. 이진술에 부합할 만한 증거와 물증이 있기 때문에 예. 소환 조사를 하는 거고 오늘 3차 소환을 하겠지만은 오늘입니다. 예. 이 대표 당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묵비권 행사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묵비권은 당연한 그 피고 피자의 권리이긴 예. 하지만은 본인이 정말 억울하고 무고하면은 입을 열어야죠. 입을 닫는 것 예. 자체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본인이 억울하시면은 가서 말씀하시면 되고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앞으로의 수사에 달려 있겠지만은 민주당도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무고하다면은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은 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이 재판이 대장동 재판과 무슨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 이거는 상상을 하신 분이 계셨을까요? 지금 근데 갑자기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그렇게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